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어둠 속에서도 너는 나의 빛이란다. 시력을 잃어가는 아들에게 보내는 엄마의 편지입니다. 삶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따뜻한 격려와 모성애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우에게. 민우야, 엄마야. 편지를 쓰려니 손이 자꾸 떨린다. 네가 그런 진단을 받고부터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감고 방 안을 걸어봐. 너처럼 세상이 안 보인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매번 몇 걸음도 못 가서 멈춰.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보다 나 혼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요함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민우야, 너는 이걸 매일 견디고 있었구나. 엄마가 많이 몰라줘서 정말 미안하다. 처음 너의 시력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 자꾸 흐려 보인다고 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그런데 병원에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시간도 숨도 멈춰버린 것 같았단다. 앞으로 시력을 점점 잃게 될 겁니다. 의사의 말은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엄마에겐 칼처럼 꽂혔어. 그날 집으로 돌아와 네가 조용히 말했지. 엄마, 나는 괜찮아. 두 눈 대신 마음으로 보면 되잖아. 민우야. 그 순간 엄마는 정말 무너져 내릴 뻔했단다. 그래도 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도 보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너에게 엄마는 아직 세상의 빛이어야 하니까. 요즘은 문득문득 예전 사진들을 들춰보게 돼. 네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던 날 아빠 손을 놓고 혼자 탈래 하고 외치던 그 모습. 풀밭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만 눈물 대신 웃음으로 달려오던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그때 그 작은 네가 지금은 눈앞의 모든 것을 잃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엄마를 참 많이 아프게 해. 하지만 민우야, 세상이 어둡다고 너까지 어두워질 필요는 없어. 빛은 내 안에 있는 거야. 사람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넌 누구보다 빨리 배운 아이잖니. 엄마는 네가 끝까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래. 책을 좋아하던 너를 위해 엄마가 하루 한 편씩 소리내어 읽어줄게. 햇살 좋은 날엔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라도 산책하자. 비 오는 날엔 빗소리를 함께 들으며 추억을 쌓자. 우리의 삶이 볼 수 없음 때문에 작아지지는 않도록 엄마가 더 크게 너를 안아줄게. 혹시라도 너의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지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질 때도 기억해줘. 엄마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세상이 등을 돌려도 엄마는 너를 바라볼 거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여전히 엄마의 자랑이고 빛이야. 민우야,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가 같이 걸어줄게. 네가 필요할 때, 네가 부르면 언제든 옆에 있을게. 이 세상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둠이 다가올 때도 한 사람의 사랑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 빛이 되어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려 합니다.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받는 세상이 더 따뜻하고 단단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제목, 너는 내 가장 긴 편지야. 어느 어머니가 먼 타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과 그리움, 인생의 조언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준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단다. 네가 어릴 적 좋아하던 빗소리 기억하니? 우산을 일부러 접고 작은 손으로 내 손을 잡고 뛰어가던 그 모습이 오늘따라 너무 또렷하게 떠오른다. 준아, 거기 날씨는 어떠니? 밥은 잘 챙겨 먹고 잠은 편히 자고 있니? 이런 말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늘 이 걱정밖에 한단다. 그래도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것밖에 없더라. 네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도 엄마 눈엔 아직도 작은 체구에 두 손 꼭 쥐고 잠들던 아이, 그대로니까.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나를 기억해. 분명 너무 고단하고 몸도 상했지만 너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 눈물이 났단다. 그건 슬픔도 기쁨도 아닌,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사랑의 눈물이었어. 너의 손가락을 세어보고 숨소리를 확인하고 잠든 얼굴을 수십 번씩 쳐다보며 내가 이 생명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엄마를 다시 숨쉬게 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너는 자라고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떼고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지. 넘어지고 다쳐도 울지 않던 네가 처음 유치원 버스를 타고 떠날 땐, 조용히 눈물을 떨궜을 때 엄마는 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는 매번 그렇게 앞서 나가고 엄마는 늘 조금 느리게 조금 뒤에서 걸어왔단다. 하지만 그것이 엄마의 자리야. 너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뒤를 돌아보면 거기에 항상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엄마니까. 이제 너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처음 비행기를 태워 보냈을 때 너는 설레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엄마는 그 활주로를 바라보며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줄 알았단다. 비행기가 저 하늘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엄마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어. 준아,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말로 다 전하지 못했던 그 말들. 엄마는 지금도 매일 가슴속으로 중얼거려. 준아, 네가 외로울 때 엄마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속상하다. 네가 실패했을 때 괜찮다. 말해주는 것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렴. 이 세상에서 너를 조건 없이 믿는 단 한 사람, 너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단 한 사람, 네가 어떤 모습이든 포기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바로 엄마라는 걸. 엄마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건 네가 너답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속도로 가렴. 잠시 멈춰도 좋고 돌아가도 괜찮단다. 실패해도 괜찮아. 눈물 흘려도 돼. 하지만 포기지만 말아줘. 엄마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너보다 먼저 떠나겠지. 그건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이야. 그날이 오더라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은 기억해줘. 엄마의 사랑은 편지처럼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그 내용만은 영원히 내 마음 안에 남기를 바란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본다. 준, 내 아들, 세 글자 속에 담긴 내 모든 시간과 마음, 그 이름을 부르며 나는 오늘도 살아간단다. 준아, 넌 엄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 편지야. 끝까지 다 읽지 못해도 엄마는 내 첫 문장을 쓰게 되어 참 행복했다. 언제든 네가 돌아올 수 있는 집으로 엄마는 매일 등불을 켜놓고 있을게. 늘 그리운 너의 엄마가. 엄마의 사랑은 가장 오래 쓰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소리 없이 매일 당신 곁에서 읽히고 때로는 눈물이 되어 때로는 웃음이 되어 당신 삶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제목, 그곳이 어디든 너는 내 품이란다. 전쟁터로 떠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세계 수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그리움, 걱정, 믿음,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담은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태훈아,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쓴다. 종이 위에 너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내 눈엔 눈물이 고인다. 너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총을 들고 서 있겠지. 뜨거운 햇살, 거센 바람, 그리고 말 모를 긴장 속에서 엄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네가 있는 나라의 날씨부터 확인한단다. 오늘은 비가 온다더구나.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릴까봐 걱정되지만 정작 내 옆에선 우산 하나도 씌워줄 수 없는 내가 참 미안하고 안쓰럽다. 태훈아, 너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날을 기억하니? 군복을 입고 굳은 얼굴로 인사하던 너. 그때 엄마는 아무 말도 못했어. 말하면 울 것 같아서. 울면 네가 더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냥 꼭 안아만 줬지. 너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떠났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단다. 사람들은 말해. 아들이 자랑스럽겠다.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그래, 맞는 말이지. 하지만 엄마에게 넌 조국의 아들이기 전에 내가 10달 품고 수천 밤을 쓰다듬어 키운 내 아이야. 그런 너를 먼 나라로 보내는 일이 이토록 가슴 찢어지는 일일 줄 엄마는 그때 미처 몰랐단다. 태훈아, 전쟁이라는 건 얼마나 차가운 말이니. 네가 들고 있는 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마는 상상도 못해. 밤이면 포탄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낮이면 긴장 속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겠지. 그래도 그 와중에도 웃으며 사진을 보내주고 엄마 걱정 마요. 저는 잘 지내요. 라고 적어주는 너를 보면 엄마는 그저 고개 숙여 기도할 뿐이야.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가장 간절한 일이더라. 엄마는 매일 밥을 짓고 혹시 네가 갑자기 돌아올까봐 네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끓여 그리고 내 방은 그대로 두었단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내 침대 위를 스치면 엄마는 괜히 그 위에 앉아 내 이름을 불러본다. 태훈아, 오늘도 무사하니? 태훈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험해도 엄마는 믿는다. 너는 사람을 지키는 아이고 그 마음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엄마가 매일 너를 위해 접는 종이학이 하늘을 날아 너에게 닿기를 바란다. 엄마의 사랑은 편지를 타고 구름을 타고 어떤 국경도 넘어서 너의 어깨에 가 닿을 거야.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마음 다치지 말고 너 자신을 잃지 말아줘. 언제 어디서든 엄마는 널 기다린다. 네가 어릴 때 넘어져 울며 달려왔던 그 마루처럼, 늘 따뜻하고 언제나 열려있는 그 집처럼, 그곳이 사막이어도 정글이어도 눈밭이어도 너는 언제나 엄마의 품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내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 엄마가. 엄마의 사랑은 전쟁조차 끊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은 매일같이 기도와 편지, 그리고 뜨거운 눈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머니의 품처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목 둘째의 눈물. 이기호님. 소설가. 갈팡질팡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과는 잘해요. 등을 쓰신 이기호님은 현재 새아이의 아빠입니다. 이 코너를 통해 행복하고 유쾌한 가족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즘 둘째 아이를 보노라면 거참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기저귀를 뗀 지 1년도 넘은 아이가 어느 때부터인가 사흘에 한 번꼴로 침대에 오줌을 지리지 않나. 끼니 때마다 잘만 받아 먹던 당근과 양파를 투투 그대로 식탁 위로 뱉어 내질 않나.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한 손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대성통곡하지 않나. 이건 뭐 예민하기가 마치 늦봄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벚꽃 못지 않다. 얼마 전 태어난 여동생에게 엄마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짐작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3살짜리가 다 그렇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유별난 거야. 며칠 전 아이들을 재우고 간만에 아내와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가 있었다. 아이 셋을 키우다 보면 이게 참 흔치 않은 기회라는 것을 절로 알게 된다. 그때도 우리 대화의 대부분은 둘째 아이 이야기로 모아졌다.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알잖아? 너도 둘째로 자랐고 나도 둘째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내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다. 우리가 둘째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더냐.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물려받은 옷 아닌 것을 입어본 적 있었더냐.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심지어 속옷까지도. 형이랑 언니와 맞짱을 뜨면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잘잘못을 가리기도 전에 어디 감히 동생이 운운하는 소리부터 듣기 일쑤였지 않았더냐. 너 또한 돌잔치 사진 한 장 없지 않느냐 등등. 나는 아내한테 우리 또한 똑같은 서러움을 아이에게 주는 건 아닌지 묻고 싶었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아내가 둘째 아이 옷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둘째 아이 신발 사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 돌잔치 또한 첫째 아이와 다르게 집에서 약식으로 끝내고 말았다.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둘째가 벌써 그런 걸 느껴서 저러는 게 아닐까 하는 거지. 요새 들어서 부쩍 옷 투정도 늘었고 그렇다고 멀쩡한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사 입힐 순 없잖아.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 순간 야속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이 어쩌면 차별의 문제와는 다른 가정 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든 것이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은 아내 몫이었으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그것은 애정의 크기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다. 그래서 남들 해보는 거 다 해봐야 한다는 거야. 우리도 둘째를 낳지 않았다면. 아내는 그러면서 무슨 말인가 더 하려 했지만 우리의 대화는 거기에서 그치고 말았다. 안방에선 막내가, 작은 방에선 둘째 아이가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아내는 막내에게로, 나는 둘째 아이에게로.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띵겨 흩어졌다. 둘째 아이는 자다가 꿈을 꿨는지 침대 귀퉁이에 앉아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나는 오랜만에 둘째 아이를 품에 안고 베란다로 나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로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았다. 우리 둘째 꿈 꿨니? 아이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꿈 꿨는데? 헨리하고 폴리하고 막 도망쳐서. 아이는 혀 짧은 소리로 계속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두어 번 더 반복해서 묻다가 그제야 헨리가 누구인지 폴리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아이가 요즘 푹 빠진 교육방송 만화 속 캐릭터들, 더불어 얼마 전부터 아이가 나에게 계속 사달라고 조르는 장난감들, 헨리, 폴리, 엠버, 이놈들. 어쩌면 아내 말처럼 둘째의 반항은 그리 심각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심각한 것은 헨리, 폴리, 엠버, 이놈들이고 그것들이 달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가격표일지도.